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값만 쏙 빼드릴 주식구미호입니다. 이전 영상이었던 이재명 형님 관련주 영상 잘 확인하셨나요? 거의 음식으로 따지자면 그냥 코스 요리였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형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어제자 기준으로 솔리드, 에이텍 각각 1%에서 4% 정도, 오늘의 스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형지엘리트, 동신건설, 프리엠스 각각 평균 16% 정도 수익이며 에피타이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메인 디쉬는 토탈소프트, 오리엔트바이오, GL팜텍 각각 최소 40%, 30% 이상입니다. 디저트로는 정다운인데요. 최소 20% 이상으로 아주 신선한 코스 요리 드셨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맛이 좋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밖에서 서성거리시다가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도 오늘의 스프가 무엇인지 이전 영상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관련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신선한 테마나 섹터를 받아보고 싶으신 시청자님들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010-3774-3352 3774-3352 번호로 숫자 9번만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 보건복지부 전 장관이며 노무현재단 소속의 이사장 자리를 맡고 계시는 유시민 형님과 관련된 관련주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보혜양조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정치 테마주에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다면 아실 것 같습니다. 보혜양조는 1952년 주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류 회사입니다. 1988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소주, 과실주, 리큐르, 탁주, 위스키 등 식음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현재 입세주, 보혜복분자주, 복받은 브라더, 연남연가 등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과 유통시 PB상품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매출 구성으로는 소주가 약 49%, 과실주가 약 38%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보혜양조 실적표를 좀 확인해 볼 건데요. 제가 정치 테마주를 말씀드리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정치 테마주는 사실 실적과 주가 상승은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오리엔트바이오처럼 보혜양조도 마찬가지로 실적표가 아주 불타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채 비율은 아주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혜양조가 유시민 형님 관련주로 떠오르게 된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과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보혜양조 사회이사로 있어서 증시에서 유시민 테마주로 분류된 것 같습니다. 약 2달 뒤면 사임한 지 1년째인데 아직도 보혜양조가 관련주에 속해 있는 것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보로 인해 이낙연 형님, 황교안 형님, 이재명 형님 등의 대권주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 정치 테마주에서 큰 변동을 부리자 보혜양조 역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시민 형님은 정치계와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꾸준히 의사표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채널 초반 영상에서 코로나 테마로 교육 관련주로 다뤘던 YBM넷입니다. YBM넷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업, 데이터베이스업 및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년 6월 7일 YBM.com으로 설립된 기업이며 2004년 6월 초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YBM넷은 온라인 교육 사업, 온라인 테스트 사업, 디지털 콘텐츠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스마트러닝 교육업체로서 스마트러닝 서비스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실적표를 봐도 점차적으로 안정화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우선 매출액은 매해마다 600억대를 잡고 있고 영업이익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 관련 기업이지만 영업이익률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YBM넷의 연봉 차트만 봐도 알 수 있듯이 YBM넷은 작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온라인 교육 관련주로도 핫하게 떠오르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또한 YBM넷 민선식 대표가 유시민 형님과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이라는 점에서 유시민 형님 관련주로 분류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다음으로는 풍강이라는 기업인데요. 풍강은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조립용 부품을 주요 수요 산업으로 두고 있으며 완성차 업체인 현대 및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등 직접 공급함과 동시에 완성차 1차 협력업체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냉간단조 NUT류를 주 제품으로 개발하고 생산 중이며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부품을 LG화학 1차 업체를 통하여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풍강의 분기별 실적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점차적으로 줄어들다가 하반기 시즌에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이며
영업이익도 하반기에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전체적으로 1%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채 비율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풍강은 VE 제한을 통한 점유 품목을 확대와 신차종 개발 대응 활성화로 현대 및 기아, GM대우에 대한 판매 전략 대응 중이며, 풍강의 박서준 사회이사가 유시민 형님과 서울대 동문이라는 점에서 관련 종목으로 부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창해에탄올인데요. 창해에탄올은 1966년 6월 중순에 설립되어 주청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사업구분은 주정사업부, 엔지니어링사업부, 무역사업부 이렇게 3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주요 제품은 주정, 건설, 타피오카 등이 있습니다. 주정사업부는 2016년 7월 전라주정을 인수하고 2017년 2월 흡수합병을 완료하여 업계 1위로서 2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해에탄올의 실적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큰 변동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창해에탄올의 주된 사업부인 주정사업부만 말씀드려도 아시는 분들은 딱 아실 것 같은데요. 청해에탄올이 앞서 말씀드린 보이양조 최대 주주이므로 유시민 형님 관련주에 부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흥국이라는 기업인데요. 홈페이지 리뉴얼을 해서 이렇게라도 보여드립니다. 흥국은 1974년 10월 17일에 철강단조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9년 5월 12일에 발행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건설기계 하부 구동 부품인 트럭 롤러와 캐리어 롤러 등 단조품 제조입니다. 건설기계 부품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반면 제작기간과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어 많은 설비 투자와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흥국의 실적표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최근에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이재명 형님과 친분관계 문제로 조회 공시가 요구되었는데요. 경영진은 전혀 친분관계가 없고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흥국이 유시민 형님 관련주로 부각된 이유는 바로 흥국의 류정목 회장과 류명준 대표가 유시민 형님과 서울대 동문이고 같은 경북 출신이며, 더불어 류정목 회장님은 풍산유씨 대종회 회장으로서 유시민 형님과 친척관계라고 하여 부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관련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신선한 테마나 섹터를 받아보고 싶으신 시청자님들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010-3774-3352 3774-3352 번호로 숫자 9번만 남겨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유시민 형님 관련주로 앞서 말씀드린 5개의 관련주 외에 관심 가지셔도 될 만한 종목들인데요. 우선 노무현재단 상임위원이고 유시민 형님의 최측근이며 서가번 사회이사가 속해 있는 포비스TNC, 우리들그룹 김수경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유시민 형님과 인연이 있었다는 우리들 휴브레인과 우리들제약, SG그룹 이의범 회장이 오마이뉴스 주주이며 유시민 형님이 오마이뉴스 기자로 일했던 기업인 SG충방과 SGNG, 그리고 류병환 대표가 유시민 형님과 서울대 동문인 테라젠 이텍스, 구본천 대표가 유시민 형님과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으로 알려져 있는 LB세미콘, 본사가 경주에 있다고 하는 에코플라스틱, 마지막으로 유지환 대표가 유시민 형님과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하는 유엔젤과 정사내강, 그리고 코리아 SE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관련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신선한 테마나 섹터를 받아보고 싶으신 시청자님들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010-3774-3352 3774-3352 번호로 숫자 9번만 남겨주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유시민 형님 관련주로 많은 종목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앞전 영상이었던 이낙연 형님과 이재명 형님처럼 지인이나 학연 등에 의해 주가 변동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시민 형님은 거듭 정계 진출을 부인하고 있지만 각종 미디어를 통해 얼굴을 드러내고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유시민 형님은 정계 진출 거부 및 복귀설 등 각종 썰이 나오긴 합니다. 유시민 형님 관련주들은 천천히 공시나 뉴스 확인하시면서 관심 가지시고 계시는 종목에 무리하게 진입은 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천천히 분할 매집하셔서 좋은 결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정치 테마주 시리즈를 구상하고 업데이트까지 하면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테마주는 사실상 싱싱한 재료는 없습니다. 그냥 각 정치인 관련주들의 고향과 동문, 그리고 지인과 인연, 이런 형태로 큰 틀을 잡고 있고, 더불어 그 사이에 관련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로 주가 변동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수익을 잘 내시고 시황 분석이나 차트를 더 잘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고,
그런 분들은 아마 이런 정치 테마주 같은 테마를 쓰레기 취급을 할 것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쓰레기 하시는 분 말들 거르세요. 진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소각하면 되는 것이고 재활용이 되는 것은 재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은 그냥 주식구매처럼 간 빼먹기로 용이한 매매 방법인데요. 저 종목 사서 수익 나면 어떻고 저 종목으로 손실 나면 어떤가요? 주식시장에서 나름 수익만 잘 나면 되는 거고 손실 나면 그냥 경험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대신 파란불 들어오실 때는 재빨리 판단하셔서 빨리 손절하시고 빠지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난달 말에 정계 복귀 가능성을 보여주고 전 헤럴드 회장이었던 홍정욱 형님 관련주에 대해 시청자님들과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